자, 이번에는 바이오주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암학회 앞두고 순환매 좀 가능할지. 아무래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비중이 많고요. 네, 코스닥 안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이오 한둘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거 요즘 들어서 바이오가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보니까 장중에 바이로메드 관리 종목설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바이오 전체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기회가 될 것인지. 자, 해마다 4월 달, 정확하게는 3월 말과 5월 말에 3월 말에 미국 암학회, 5월 말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열리기 때문에 보통 암 관련된 기업들,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한번 꿈틀대는 특징이 2, 3월 달에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자도 기가 다 뺏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남북 경협자 좀 쉬면 또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 순환매를 기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님, 이 바이오가 요즘 보면 거의 뭐 다들 남북 경협자 하느라고 그런지 좀 힘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3월 말 4월 초에 일정이 있으니까 2, 3월 달에 좀 순환매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원고에 관심 종목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좀 이제 주요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25만 원에 손절매했습니다라고 한 이후 셀트리온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뭐냐면은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받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왔었는데 스타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초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자체가 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부 쪽에서도 좀 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건강문 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셀트리온 그 연구개발 문제 그것만 풀어줬지만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218억 정도 뭐 분식회가 있니 없니 또 이런 얘기를 갖다 들고 나오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 문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 투자, 바이오 펀드하고 이렇게 작년에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쪽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오히려 암이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네. 진짜입니다, 지금. 투자했던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분들이 오히려 먼저 안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바이오 정부 쪽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상당히 이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책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또 갑자기 수소차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물론 이제 저는 뭐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작년도부터 해서 바이오 펀드 출범부터 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관심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뭐 암학회나 이때쯤 되면은 또 기대감 또 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뭐 4월, 6월 관련된 학회 일정 때문에 좀 순환매는 타긴 타겠지만 바이오에 조금 뭔가 아픔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뭔가 정부 정책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들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가 가야 되거든요. 네, 대부분 한둘씩은 또 갖고 있거나 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연초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가능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동규 파트너님하고 정반대 의견인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7년도 하반기였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좀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2018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었던 뭐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아마 한 1년 정도 전을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그때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라던가 어떤 신약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시장 쪽으로 특히나 이제 ETF 쪽에 자금이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또 KRX 300이라고 하는 어떤 지수의 신설 기대감도 있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비중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군들이었었다면 그 종목군들이 아마 급등을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셀트리온부터 지금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코스닥에서 1등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으로 ETF와 관련된 자금들이 집중화됐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약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수요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버슈팅이 한번 발생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연말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급락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스케줄은 멀리 있는데 주가는 이미 한번 선반영을 해가지고 크게 올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실질적인 신약에 대한 값어치라던가 결과물이 발생하는 구간에 가까워졌을 때가 지금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로 2월달 초가 이제 대웅제약 나보타 관련해가 FDA 이제 판매 승인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물론 지금 FDA도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일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연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말 정도가 되면 이제 메지온 관련된 또 임상 3상 결과 얘기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바이오로메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회계적인 매출액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뭐 관리 종목 지정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었지만 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뭐 기준 30억 정도 이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기적인 해프닝성 기사에 대한 오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바이로메드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지금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바이오는 기대감만 있었지 결과를 확인하거나 결과에 대한 확정을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약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 신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바이오 쪽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강스텐 바이오를 상당히 좀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투약이 전년도에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임상 3상 관련해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 3분기 정도에 아마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제 초청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사실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하는 좀 소기업군의 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소기업군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됐었었고요. 지금은 약간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 국면을 뛰고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라던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결과 데이터 값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안으로 또 유럽 관련해서 유럽 이상에 대한 신청이 나오고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스텐바이오는 아직은 조금 기대감을 좀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바이오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바이오 순환매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또 바이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두 분 쪽에서 어느 쪽에 기우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등군 대표님과 좀 유사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뭐 바이오를 다 배척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검증된 기업만 골라서 바라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였죠. 24시 클럽에서 이제 제가 속한 클럽 팀인데요. 거기서 좀 이상한 기류를 바라본 것이 셀트리온의 경쟁 구도 심화였습니다. 여기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기 시작했죠. 2017년 4분기 때 59%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40%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올해 3분기 때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4분기가 왔을 때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못 되게 되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의 훼손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4분기 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과거에는 뭐 너도 바이오야 나도 갈게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너도 바이오야 나도 빠질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워낙 바이오 시밀러 쪽이 사실은 조금 어두운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바이오 쪽에 조금은 네, 종목별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옥석 가려도 될 만한 종목 중에 괜찮게 보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검증된 기업들을 바라보자. 최근에 이제 핫했던 기업이 유한양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성공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또 기술 이전 성공했고. 그러니까 유한양양은 뭐 지금 임상 삼성 이미 이제 취득한 것들이 벌써 2개나 되더라고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허가 취득된 것도 2종목이나 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기술을 팔아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R&D 비용이 일단은 매출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계속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